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는 너무 말이 많이 빠져나와가지고 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육체를 넘어 불연으로 자천하더라도 불연의 단련이 있어야 합니다. 불연은 육체와 다른 몸체계도 합한 넓은 의미가 있으며 천황제도 여기처럼 강한 체력이 중요합니다. 불연은 육체와 다른 몸체계도 합한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게 우선은 육체도 불연이라고요. 육체가 불연 만드는 게 아니라 육체도 불연 중에 하나라고요. 불연이라는 게 인간 형태 아니면 어떤 형태를 띠는 그 존재들을 다 불연이라고 하면 육체도 어떤 형태를 띈 거니까 이게 불연이에요. 불연은 우선은 인간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인간 모습을 만들어지면 이제 그걸 불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 모습이잖아요. 거꾸로이긴 한데 아무튼 육체도 인간 형태를 띠기 때문에 불연이라고요. 내 안에 이런 원신이나 영혼이나 이런 것만 불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인간도 신체도 다 불연이라고. 이게 왜 이런 설명을 하게 됐냐면요. 사람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형태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존재들, 김성, 무생물, 생물들 다 인간으로 오는 진화를 해요. 이쪽 세계이든 저쪽 세계이든 어느 세계이든 간에 인간의 모습을 띄워요. 인간의 형태. 그렇다고 인간이라고 완전히 똑같다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팔다리 어깨 무릎 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크기가 다르고 조금씩 형태가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 형태는 그렇게 띄어요. 뭐 나중에는 형태가 별 의미가 없는데 형태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모습이 있는데 그 이전엔 기본적으로 이쪽 우주 저쪽 우주 어느 곳이든 형태를 띄어야 될 때 우선 인간과 비스무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 시작한 이상 상대방도 인간으로 모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인간의 모습을 아니려고 할 때는 내가 상대의 모습과 같아지려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가질지는 어떤 모습을 가질 거예요? 인간 모습을 고집할 거예요? 아니면 상대에 따라서 내가 바뀔 거예요? 아니면 나에 따라 상대가 바뀔 거예요?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게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쉽게 말해 뭐 좀 허황되긴 하지만 다른 주에서 왔다고 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인간 형태를 떴다면 그 사람이 날 배려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려받는 사람이 돼요. 벌써 내가 고개를 숙인 게 돼요. 원래는 그 사람이 내 형태를 떴을 때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인 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날 배려했다면 그 사람이 더 폭넓거나 마음이 넓은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건지 그 사람이 날 따라오는 건지. 근데 따라가는 사람이 약한 사람쯤 되는데 그렇지 않게 돼버린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상대에 따라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으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대가 나에 맞춰주고 있는지. 맞춰주는 거잖아요. 맞춰주는 쪽이 강한 건지 반대가 강한 건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상대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벌써 왜 그래야 되냐고 하는 게 내가 상대에 맞춰줄 생각은 별로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한다는 게 자기 형태 나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그 부분을 건너간 사람들은 굳이 나를 고집하지 않게 되는 거고 나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상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뜻이 되잖아요. 내가 상대에 따라서 변하려면 내가 나를 고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좀 높은 존재들, 좀 저원적인 존재들이 그 짓을 해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들과 대화할 때 이거냐고 물어보면 글쎄 아니면 그런가 보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장한 것을 그들이 인정해줘요. 자기 주장을 안 해요. 그냥 나의 주장에 맞춰주고 있어요. 내가 더 아래라서. 만약에 내 자식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막 뭐가 이제 이거라 하다 뭐 알아낸 거 가지고 뭐 이게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것다고 내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고 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우선 막 치고 들어오고, 그게 아니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막 가르쳐 주겠냐고요. 우선 대개는 이래요. 이제 자식이나 밑에 사람이 막 주장하면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는 어떤 경우는 인정해 주는 게 어느 쪽이 더 마음이 넓거나 더 많이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그거 아니라고 하고 내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거야? 아니면 그것도 그러네, 맞네 하면서 얘기해주고 또 그 다음을 넘어가려고 할 사람,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런 게 있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형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맞춰주는 쪽이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변해요. 만약에 상대가 공룡이면 내가 공룡이 돼야 된다고요. 이쪽에서는 공룡이 대가리 나빠요. 근데 저쪽 세계에서는 걔네들도 생각을 하고 다 알아요. 그들하고도 언어가 통해요. 왜 통하냐면 이쪽 세계에서는 말을 하려면 우선 두뇌 구조가 인간만큼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성이라는 게 이런 게 돼야 되고, 이게 그들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을 안 해요. 말을 못 해요. 안 하는 거죠. 안 해요. 근데 그쪽 세계에서는 이런 뇌 구조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그걸 텔레파시라고 얘기하면 뭐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서로 마음으로 대화해요. 근데 그걸 이 뇌가 언어로 번역해줘요. 상대는 마음을 전줬어요. 그냥 이렇게 와요. 이렇게 꿈 같아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어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누군지, 뭔지 그냥 알아채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뭉태기로 뭔가 탁 왔는데 그냥 알아줘요. 이걸 좋게 말하면 텔레파시라 그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할 거 없고, 이게 언어, 나한테 들어봤으면 이 뇌는 언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서 왔고 뭐 때문에 왔고 이렇게. 근데 그게 만약 공룡이라 하면 공룡도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게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룡으로 변한 모습, 공룡이 봤을 때 나는 공룡 모습을 보는데 공룡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귀신의 모습으로 보는데 저 귀신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 귀신의 눈으로 날 본 적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그 얘기는 어떻게 보여질지가 이제 그게 있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만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하고 상대가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귀신이라고 치면, 아니 공룡이라고 치면 우선 공룡 모습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상대가 나한테 어떤 제스처를 취할 거란 말이에요. 날 때리려고 하거나 공격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공격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키가 안 맞잖아요. 키가 안 맞아요. 우리는 공룡 발톱이 때만해요. 쉽게 말해요. 그런데 공룡이 그냥 크게만 느껴진다는 얘기는 비례 관계가 여기와 보면 달라진 거예요. 여기에서는 공룡이 혀면 벌써 크기부터가 틀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근데 그쪽 세계에서는 크다고 해서 고개를 들질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쪽 세계에서는 쉽게 말해, 근데 크네. 그게 끝이에요. 고개를 들지 않아요. 여기서는 크면 고개부터 들어야 돼요. 그러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상대가 날 때리려고 하는데. 이게 벌써 내가 공룡을 공룡으로 보고 있으면서 공룡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벌써 거기서. 또 어려워서 저는. 그러니까 공룡 눈에 내가 또 키만으로 얘기하면 공룡이 날 작게 볼까 크게 볼까, 이만하게 볼까 이만하게 볼까, 어떻게 보여질까요? 내 눈에 보이는 공룡만 사는 생각한다고요. 내 눈에 띄는 인간, 내 눈에 띄는 귀신, 내 눈에 띄는 신. 근데 거꾸로 귀신이 날 보는 모습, 신이 날 보는 모습, 공룡이 날 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 거냐고요. 그들의 모습에 맞춰서 내 몸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게 익숙치 않은 게, 만약에 고단자라면 요거 얻어먹어야 돼요. 왜 공부 거기까지밖에 안 했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상대방 얘기 들으라고. 내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 얘기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대에 따라서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상대가 수준이 이만큼이면 나도 그만큼 가요. 상대가 수준이 높으면 나도 수준이 올라가요. 그 얘기는 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형태를 띄워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태도 그래요. 그쪽 세계에서 상대가 나를 보는 건 네가 날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날 그렇게만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부처님을 믿는다면, 부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어떤 모습일 거냐고. 그러면 부처 입장에서는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그럼 내가 원하는 모습이 뭐예요? 황금빛 피부에 머리는 곱슬 머리에 그렇게 돼요. 아닐 거라고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빡빡 밀었거나. 내가 생각하는 부처의 모습이 있다고. 이걸 이용하지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흑인이 생각하는 예수는 흑인이고, 백인이 생각하는 예수는 백인이에요. 백인이 생각하는 예수는 금발이고, 흑인이 생각하는 예수는 흑발이에요. 진짜예요. 거기 남미에 가면 흑인 그 해당하는, 그러니까 유색인 그 예수상이 있어요. 그 종교가 뭐라고 그러죠? 복음 종교인가? 네, 남미 종교가 따로 있잖아요. 그걸 그 북미 쪽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잡아 눌렀는데요. 오랫동안 그쪽 종교를 착취가 심각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압박한 거지, 이제 사실은 그 이면에 그 종교에 대한 압박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종교를 싫어해요. 어떤, 예? 예? 남미 종교요. 모르죠. 왜 모르냐면 그만큼은 탄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똑같은 기독교인데 그쪽에서는 하는 종교가 있어요. 이 복음 종교라고 그러나? 해방신학이요. 네? 해방신학. 해방 종교라고 그러나? 해방신학이라고. 네, 해방신학이요. 그런 거라고 그러나? 그게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탄압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모습, 내 모습, 그리고 나한테 보여주는 상대의 모습,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 생긴 게 그냥 얼굴 생긴 게 아니라고. 여기서야 뭐 타고난 이 얼굴 가지고 변해봤자지만 그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생길 것부터 이제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왜 저렇게 모습을 하고 나한테 왔을까? 아니면 나한테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그 모습이 나한테 해올 모습이에요. 갑자기 평상복으로 올 때도 있고 정장하고 올 때도 있어요. 어떤 존재들이. 그건 분명히 다른 이유예요. 분명히 다 이유가 있어요. 옷이든 표정이든 생긴 모습이든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마음가짐을 바꾼 거란 말이죠. 의상을 바꿨다는 얘기는 마음가짐을 바꾼 거예요. 생긴 게 달라졌다는 얘기, 여기 마찬가지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감정을 변화시킨 거라고요. 여기서는 감정과 상관없이 이 모습일 거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몸 크기, 목 크기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 변한다고 갑자기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된다고요. 마음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기서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처럼 생각하다가는 거기서는 큰일 나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옷 입는 거, 표정 짓는 거, 뭐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뭐 대충 넘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민감하다고요. 생각보다. 여기서도 민감해요. 몰라서 그렇지. 육효라는 게 있어요. 육효 가지고 하면 재밌어요. 옷 입는 색깔, 그리고 어느 신체 움직이는 거, 어느 신체 부위, 뭐 하는 거, 어떤 행동 취하는 거 가지고 점쳐요. 그럼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너 직업 있는지 없는지, 무슨 생각 하는지, 뭐 하려고 하는지, 돈 떼이고 있는지, 돈 빌려주는지, 이거 나와요. 안 해보셨죠?
해봐요. 재밌어요. 나와요. 6인 같은 걸로 하면 뭐가 되냐면,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만났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바람 피우는지, 역시 부도나고 있는지, 그 만난 시간 가지고 알아내요. 다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런데 그쪽에는 우연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다 필연이에요. 너무도 나한테 심각한 영향이 있어요. 그것으로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그것으로서. 그 꿈을 꾸면서 그 시커먼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 것도 내 어떤 욕구가 있는 건가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한테 압박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연 단련. 여기서 불연 단련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죠. 아까 일부에서 엘리트 얘기했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여기에서만 무술, 그러니까 병법적인 거, 전쟁, 그리고 문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인 거, 철학적인 거, 도학적인 것을 공부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도 그래요. 똑같아요. 어느 곳에 지금이라고 그게 아닐 거라 생각해요. 지금에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다 지식, 단련이 되어야 된다고요. 많이 알아야 되고, 신체 단련시켜야 되고, 해야 돼요. 뭔가 하려면, 내가 직장에 나가려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려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또 일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 소양이란 말이죠. 신체적, 정신적 단련은.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연도 그렇게 단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불연도 신체 단련시키듯이 운동시켜야 되고, 무술 연마시켜야 되고, 또 많이 알기 위해서 이제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렇죠. 이게 같이 아우러져야 온전한 불연이 돼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든 하는데 운동하는 걸 잘 안 해가지고 어거지로 시켰죠. 두들겨 패면서 패면서 시킨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해야 돼요. 그냥 악다군으로 상대방하고 싸움하기에는 그쪽은 생각보다 살벌해요. 1대1이기 때문에 1대1이고 또 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먹이 앞서요. 그래서 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견제와 경쟁이 심하고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과 육체의 힘이 비례하고 같은 원리라는 것이 천원교에서의 방식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쌈박질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보인다고요. 보이기 때문에 해봐야 돼. 완성 준비해야 돼요. 내 모습이 상대한테 보여요. 내가 약하다고 느껴지고 나는 싸움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 보인다고요. 그게 게다가 상대한테 전해줘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는 육체의 역할과 육체를 벗고 안 벗고의 차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육체는 조금 상대가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 게 있어요. 갑옷 같아요. 좀 갑옷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육체를 없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육체가 있으면 마음속 이거 저거 생각해도 이제 육체가 좀 걸러져가지고 바깥으로 좀 덜 나가는데 그쪽 세계에서는 마음을 생각하는 거, 마음 느끼는 거 느끼자마자 바로 상대한테 전해져요. 다이렉트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상당히 이게 좀 그쪽에서는 허벌나요. 이거 잘 몰라서 그쪽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허벌나게 다 방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내가 불편해요. 상대방 불편해요. 자기는 모르지만 좀 주변 다른 존재들은 다 느낀단 말이에요. 느껴서 고맙기도 하죠. 속 다 들여다보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불편하기도 해요. 너무 무식하잖아요. 우리는 같이 안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너 같은 무식한 사람 같이 못 듣겠다고요. 사람이 수준이 맞아야 막 같이 어울리긴 할 건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중부에 넘어갔어요. 같이. 근데
같이 간 사람이 이러네요. 다 보여요. 그럼 우리가 남의 나라,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는 거 다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거랑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래서 무식이 죄냐 죄 아니냐, 죄예요. 본인한테는 아무 죄가 안 되고 본인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무식하다고 해서 뭐 어떡하라고요.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식하면 문제가 돼요. 왜냐면 내 무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무식하면 자식이 힘들고 자식이 무식하면 부모가 힘들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으로 그러니까 이 무식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 혼자 있을 때는 다 상관이 없어요. 불행해도 상관이 없고 공부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혼자 나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거나 어울리거나 어떤 곳에 포함되어 있거나 할 때는 결국은 자기 혼자만으로 나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둘이 넘어가고 셋이 넘어가면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으로 그 자기만의 그 행복, 자기만이 추구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둘이고 셋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과 종속되어 있거나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영향이 가니까. 인간계에서는 자기 신체로 해결하고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회체제나 법이 더 중요하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있어서 되도록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신들 세계는 자기만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자기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강한 체력과 전투력을 길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과의 경쟁과 사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요 신선도 검이 있고 싸움도 잘합니다. 나약한 신선이나 선녀는 없고 있어도 이들은 쓸모없습니다. 쓸모없다고 하니까 뭐든지 다 도구 개념이나 유용성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썩 불편한데 말이 자극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쓰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좀 모난 것 같아요. 그렇게 부드럽거나 너그러운 성격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뭐 신선이나 선녀를 쓸모 있네, 쓸모 없네 이렇게 말하면 욕이잖아요. 이 쓸모없는 인간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여가지고 단어 사용이 아름답지 않아요.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하세요. 괜히 진도야 그냥 나가는 거고 설명하는 거니까. 깨우치고 도가 높다고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혼자 도가 높아봐야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으려면 관계해야 하는데 우리와 상관 있으려면 관계해야 하는데 그럼 경쟁과 다툼과 힘의 갈등은 있습니다. 이럴 때 사회적인 법이나 관례나 예의나 기대거나 외부의 누군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남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기대고 의지해야 하는 의지처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3자가 있어요. A와 B가 싸울 때 C가 있잖아요. 아니면 사회가 있고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중개자가 있고 판결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여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어요. 제3자가 없어요. 오직 나와 너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살벌하잖아요. 엄청 살벌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약강식 같은 세계예요. 짐승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천황계가 짐승 세계 같다고요.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좀 살벌해요. 제3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지 상대가 옳은지 그 판단은 이겨낸 자가 맞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그 저열한 듯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 만약 경제를 조금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직 경제 성장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둘이 어느 정도 어떤 간에 서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성장시키려고 하고 상대는 안 하려고 하면 결국 둘이 시합이거나 싸움이 된단 말이죠. 어떤 간에 결론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옆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동화에서처럼 상제가 나타나가지고 넌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쪽이 맞다고 해주겠냐고요. 죽어도 안 해줘요. 상제 같은 거 없어요. 상제 그 똥구멍도 없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둘 간에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니 굳이 상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다른 동료신 뭐 그래 봐야 지편 있거냐 아니냐가 있는 거예요. 장제에 나왔듯이 어쨌든 누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가 되지는 않고 네 편 아니면 내 편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요. 그럼 결국 그렇게 해봐야 이제 한 사람들이 너 나 둘의 싸움이 떼거지 싸움 되는 거나 아니면 둘만의 싸움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심각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내가 공부했어요. 내가 공부해서 이 돌을 닦는다는 게 또 이건 얘기 길어지겠구나. 돌을 닦는다는 게 계제에 올라가고 뭐 특임력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돌을 닦는다는 게 하나의 안목이 생긴 거예요. 내가 보는 세상에 대한 그 관념 체계,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하나 생긴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세상을 보는 뭔가가 생긴 건데, 지식이 생긴 거다 치면,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경제를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내가 알았으면 이게 돌을 닦은 거라고요.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수도한 건 맞는데 결론이 달라요. 그러면 이게 수도한 거냐고? 이게 수도한 거예요. 그 수도한 거 가지고 뭐 말 그대로 계제 올라가고 또 득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깨우치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뭘 본 게 뭐예요? 뭘 본 거예요? 하늘 보고 땅을 보고 다 봤다고요. 근데 봐서 뭘 하시겠다고요? 내가 보여주는 하늘이 휘황찬란한 그 신들 세계라고 하면 저리 가세요.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가 본 신선들을 생각해서 네가 신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 되세요. 그게 아니라 결국 이 사회,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가 된단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그게 간단하게 경제 발전시킬 거냐 말 거냐, 지금 할 거냐 조금 이따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시합이라 뭐 어떤 간에 서로 간에 이 생각의 차이가 날 거라고요. 이게 수도를 한 거라고요. 이런 식의 수도가 아니면 그거 수도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고? 왜 아닐까? 그리고 내 영역이라고요. 내 영역이라는 게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땅 따먹기인데 그 땅이 흙이 아니에요. 권력이요. 권력인데 이 권력이라는 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고 그 견해를 관철시킬 수 있을 힘이 생긴 거라고요. 또 그 힘을 기르는 것이고 그걸 하려고 애쓰겠다는 거예요. 의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 거라고요. 그 의지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의지를 관철시키고 있을 때 의지라고 하지, 의지만 있으면 그거 어떻게 의지라고 해요? 그건 의지라고 하지 않아요. 의지는 계속 그걸 하고 있을 때 의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도에서 뭔가 의지가 있다면 결국 뭔가 이 세상에 자기 관철시키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럴 때 분명히 경쟁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서로 생각의 차이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3자 없다고요.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잘 돼도 내 탓이고, 내가 경제 성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성장시키는데 이게 거품돼 버렸어. 이 지금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돼요. 근데